안녕하세요. 큰호님TV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말라입니다. 자, 잔소리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2명의 위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백작의 부인은 죽기 전 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나란다. 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톨스토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부와 사회적 지위, 명예까지 그래서 그만큼 축복받은 결혼도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인류의 문화적 보물로서 영원히 빛을 발할 2편의 걸작을 냈기 때문에 그 인쇄비만 해도 엄청났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톨스토이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결혼 중반에 자신의 모든 땅을 나눠주고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톨스토이와 톨스토이의 아내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하고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고요. 그의 아내는 명성과 사회적 가치를 좋아했지만 톨스토이는 이를 아주 하찮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과 부를 원했지만 그는 부와 개인자산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 대한 인세를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때부터 수년간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였지만 48년이 지나 그는 아내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82세가 되었을 때 톨스토이는 가정 불화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내로부터 도망을 쳤고요. 11일 뒤에 그는 어느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있는 곳에 아내가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부인이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히스토리를 부린 결과가 이런 거였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물론 그녀의 아내의 잔소리가 문제가 좀 되기도 했지만 사실 둘의 가치관이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잔소리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위인이 바로 이제 링컨이죠.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링컨입니다. 링컨 역시 거의 25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잔소리를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링컨 부인은 링컨의 그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링컨과 링컨 부인인 메리 토드 링컨은 교육, 환경, 기질, 취미,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서로에게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난 링컨 부인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뜨거운 커피를 링컨의 얼굴에 끼얹기도 했었습니다. 그녀가 퍼부었던 잔소리와 비난, 호통이 링컨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으면 다행이지만 하지만 결국 그녀에 대한 링컨의 태도만 달라지게 했죠. 그녀의 잔소리는 링컨이 자신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 후회하고 될 수 있으면 아내와 마주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링컨이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는 판사를 따라다니면서 재판을 하는 순회법정이라는 게 열렸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프링필드에 변호사가 11명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일요일이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냈지만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아내가 있는 스프링필드 근처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 의하면 남편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는요. 아이에게 어른의 기준으로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리빙스턴 라니드가 쓴 아빠가 잊었구나 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잠깐 좀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세수도 하지 않고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쓱 문지르고 말았다고 널 야단쳤지. 네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았다고 심하게 꾸짖기도 했어. 네가 물건들을 바닥에 던졌을 때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
내가 왜 이런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 항상 잘못한 일은 없는지 찾아 혼내는 습관. 그게 네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내가 내린 보상이었다니. 아직은 어린 너에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거야. 나는 어른의 잣대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지. 아직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어린아이. 아빠는 너를 어른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구나. 사실 대부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을 칠 때 기준이 아이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어른의 기준인 아닌지 사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이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당연히 모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거를 모르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할 때 지금 우리 어른의 기준으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에게 특히 어른의 기준으로 비난하지 말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요. 진심으로 칭찬하라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자, 98세의 나이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에게 30년 전에 찍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눈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는 그래서 유일하게 한 질문이 내가 사진 속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니? 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나이든 할머니가 30년 전에 사진을 보고 물은 게 자신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남자라면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그리고 머리를 잘랐을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변화를 알아보고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상류층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만나는 여성의 옷과 모자를 칭찬하도록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저녁 내내 칭찬하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맛있게 구운 닭고기 요리를 준비한다면 아내에게 맛있다고 반드시 말을 건네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를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칭찬할 때는 아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요. 진심으로 칭찬하라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네 번째 비결은요.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국인으로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날이 있죠. 3.1절이라든지 강복절, 그죠? 예.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입니다. 설령 3.1절과 강복절을 잊는다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가정 불화의 원인은 사소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에 아내보다 먼저 일찍 일어났다면 침대에 자고 있는 아내에게 물 한 잔, 커피 한 잔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내에게는 굉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결혼이란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고 사소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분은 행복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네 번째 비결은요.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입니다. 여성은 작은 칭찬을 크게 생각하고 결혼은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고 사소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였죠. 톨스토이와 링컨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어른의 기준으로 비난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하라였죠. 네 번째는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였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큰호님이었습니다.